여러분,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복은 통장보다 먼저 얼굴에 나타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교수님, 그건 옛날 어른들이 하던 이야기 아닙니까? 관상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미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삶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의 얼굴은 부모님께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나이 든 뒤의 얼굴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남긴 결과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젊을 때 참 아름다웠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얼굴이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젊을 때 크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편안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았는데 왜 그럴까요? 돈 때문일까요? 타고난 운명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에 대해 조용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판단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얼굴로 늙어가고 있는지, 내 남은 날들에 어떤 복을 심을 수 있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새벽에 일찍 눈이 떠지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가족은 아직 자고 있고 집안은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편할 때도 있지만 어떤 날은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따르고 식탁에 앉으면 창문 사이로 이른 아침빛이 들어옵니다. 그 빛이 내 손등 위로 떨어지는데 문득 손을 빱니다. 이 손이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젊을 때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던 그 손은 이제 어딘가 낯설어 보입니다. 대단한 슬픔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말할 만큼 큰 일도 아닙니다. 그냥 아침마다 스치는 작은 감각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감각이 쌓이면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앉아있는 자세까지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 위에, 목소리 안에, 눈빛 속에 조용히 나타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도 아직 알아채지 못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서울이신지, 부산이신지, 아니면 어딘가 조용한 시골 마을이신지 댓글에 지역 이름을 한번 적어 주십시오. 어디에서 듣고 계시든 오늘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자리에서 함께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먼저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데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허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허리는 날씬하고 곧은 허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압니다. 정말로 복을 오래 지키는 사람은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고 마음의 중심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얼굴만 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세가 보입니다. 걸을 때의 느낌, 앉아있을 때의 태도, 사람 앞에서 몸을 세우는 방식에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조용히 드러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 박순영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2이시고 남편을 48배 이루셨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해산물을 파셨습니다. 무거운 생선 상자를 나르느라 허리가 조금 굽으셨습니다. 저는 그 허리를 가볍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허리에는 혼자 감당한 새벽이 있고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버틴 계절이 있고 한 가정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특별한 것은 몸의 허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허리였습니다. 아들이 이혼했을 때도 딸이 직장을 잃었을 때도 박순영 씨는 주저앉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주저앉으면 안 돼. 내가 앉으면 애들이 무너져. 이 한마디가 쉬워 보이십니까? 아마 그 무게를 아시는 분만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박순영 씨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시장에 나가기 전에 인스턴트 커피를 한 잔 타서 부엌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허리를 천천히 펴면서 숨을 깊이 쉽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요가도 아니고 명상도 아닙니다. 그냥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몸의 중심을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것을 30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산에 가면 고개 위에 서 있는 소나무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줄기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나무를 기울일 수 있지만 뿌리가 단단한 나무는 뽑지 못합니다. 반면에 거실에 놓인 분재는 어떻습니까? 모양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아서 바람 한 번이면 화분째 넘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소나무처럼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누가 칭찬해도 쉽게 들뜨지 않고 누가 비난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작은 이익 때문에 자기 품격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허리가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지쳐서 구부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의 허리보다 마음의 허리가 더 무겁지는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잠시 앉아 보십시오. 등을 천천히 펴고 깊은 숨을 3번 쉬면서 속으로 한마디만 하십시오. 오늘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1분이면 됩니다. 요가 매트도 필요 없고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침대 위에서 그냥 앉아서 하면 됩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마음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방법입니다. 박순영 씨가 30년 동안 해온 일이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얼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복 있는 얼굴이라고 하면 이목구비가 환하고 인상이 좋은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려는 것은 그런 얼굴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세월이 빚어낸 얼굴입니다. 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연구해 온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 근육은 매일 반복하는 표정에 따라 발달하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매일 눈살을 찌푸리고 이를 악물고 사는 사람의 얼굴 근육은 딱딱하고 날카로운 방향으로 굳어갑니다. 반대로 자주 미소 짓고 표정이 부드러운 사람의 눈가와 입가 근육은 더 유연하게 발달합니다.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70살의 얼굴은 수만 번의 표정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매일 찡그렸느냐, 매일 미소 지었느냐, 그 작은 선택이 수십 년 동안 모여 결국 얼굴이 됩니다. 인천에 오래된 친구 사이인 두 분이 계셨습니다. 신태호 씨 74이시고 문정혜 씨 73이십니다.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둘 다 일찍 배우자를 잃으셨고 둘 다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 두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태호 씨는 세상이 자기를 박하게 대했다는 마음을 오래 품고 사셨습니다. 입버릇처럼 세상 참 박하다는 말을 하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숨부터 내쉬셨습니다. 나쁜 분이 아닙니다. 다만 원망이 오래되니 표정이 굳어진 것입니다. 이웃들은 예의 바르게 인사는 하지만 오래 앉아 있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문정혜 씨는 다른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분에게도 힘든 일은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동네 공원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먼저 고개 숙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원 길가에 있는 화분에 남은 물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화분은 입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0년 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동네 사람들은 문정혜 씨를 달동네 꽃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웃으시면 눈이 길게 접힙니다. 그 주름에 대해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내 제일 예쁜 주름이야. 많이 웃어서 생긴 거거든.
같은 동네, 같은 세월, 비슷한 고생 다른 것은 하나였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 얼굴은 거울이 아닙니다. 얼굴은 살아온 마음의 기록입니다. 공원의 연못을 생각해 보십시오. 깨끗한 물이 천천히 흐르는 연못은 낙엽이 떨어져도 바람이 불어도 물이 막습니다. 그러나 물이 고여 움직이지 않는 연못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이끼가 끼고 탁해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이 흐르는 사람의 얼굴은 나이가 들어도 맑습니다. 마음이 고여 있는 사람의 얼굴은 세월이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 보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매주 이런 이야기를 조용히 들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분은 아래 구독 버튼과 알림을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작은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얼굴만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얼굴 못지않게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아직 그 사람을 깊이 알기 전이어도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먼저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듣는 순간 어깨가 내려갑니다. 괜히 마음이 놓입니다. 어떤 목소리는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슴이 조여옵니다. 몸이 먼저 긴장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색이 좋고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소리에는 그 사람이 오랫동안 품어온 마음의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강단에 서보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말은 지식보다 먼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이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다칩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하나, 아버지의 한마디, 아내의 말투, 남편의 어조 하나가 집 안의 공기 전체를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사랑을 무기로 쓰는 것입니다. 내가 너 몇 살 때부터 키웠는데 이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키웠으니까요. 정말로 희생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 나오는 순간입니다. 화가 났을 때, 서운할 때,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이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빗독촉이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갚아라. 그런 뜻이 아니었어도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잠시 멈춰 보십시오. 다음에 그 말이 올라올 때 3초만 참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엄마가 서운한 게 아니라 네가 걱정돼서 그래. 같은 마음인데 말이 달라지면 듣는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서울에 최영숙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8이시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습니다. 며느리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이는 아니었지만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최영숙 씨는 자기도 모르게 말에 가시를 하나씩 얹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 이런 말을 툭툭 던지셨습니다. 큰 싸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늘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5살 난 손주가 유치원에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애들은 참할머니가 하던 말투를 그대로 따라 한 것입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을 조용히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가끔은 말보다 침묵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날 이후로 최영숙 씨는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손주가 따라해도 괜찮을까? 대단한 수행이 아닙니다. 거창한 결심도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놀라운 일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뒤에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 가실래요?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불과 같습니다. 작고 고른 불은 가마솥에 밥을 짓고 방을 따뜻하게 하고 온 식구를 살립니다. 그러나 불이 너무 세면 솥이 타고 부엌이 탑니다. 같은 불입니다. 다른 것은 조절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깊은 물처럼 편안합니다. 급하게 몰아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듣고 천천히 말합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얼굴 이야기를 하고 자세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았을까? 나는 왜 자꾸 말이 거칠어질까?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굳어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잠시 멈춰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입니다. 며칠 전에 이 채널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말이 거칠어지는 이유는 풍파와 압력을 많이 받아서일 수도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그러기가 힘들 거예요. 이 댓글을 읽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마음이 나빠서 말이 거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버텼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이 맞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주는 풍파와 압력 속에서 자기를 지키느라 온 힘을 쓰다 보니 말을 고를 여유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강동진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63이시고 오랫동안 장거리 화물차 기사로 사셨습니다. 아내가 딸이 3살 때 떠났습니다. 생활비를 들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시골에서 아이를 키우며 밤낮 없이 운전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고 잠깐 아이 얼굴을 보고 다시 나가셨습니다. 이분에게 한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울면 안 된다.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그렇게 20년을 버티셨습니다. 그 사이에 말이 짧아졌습니다. 표정이 줄었습니다. 얼굴이 단단하다 못해 딱딱해졌습니다. 딸이 자라서 결혼을 했는데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줄었습니다. 강동진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평생 참고 살았는데, 나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이 떠나는 걸까? 어느 날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몸 검사를 마치고 마지막에 가볍게 물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강동진 씨는 늘 하던 대로 대답하려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입까지 올라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눈물이었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강해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누가 그렇게 정한 겁니까? 강동진 씨의 화물차 조수석에는 낡은 베개가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어릴 때 안고 자던 작은 베개입니다. 천이 다해져서 속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버리지 못하셨습니다. 2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말로는 한 번도 딸이 보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개가 대신 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UCLA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슬픔이나 분노나 외로움 같은 감정을 오랫동안 억누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단순히 기분만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 근육이 경직되고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눈빛이 둔해지며 자세까지 움츠러듭니다. 몸 전체가 얼어붙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아픈데 아프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은 온몸이 굳어갑니다. 얼굴이 험해지고 말이 거칠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안에 있는 상처를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뼈는 그래도 붓습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채로 붓습니다. 그러면 평생 걸음이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아프지만 오래되면 익숙해져서 이것이 원래 자기 걸음인 줄 압니다. 마음의 상처도 똑같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마음이 비뚤어진 채로 굳어집니다. 화를 잘 내는 것이 자기 성격인 줄 알고 사람을 밀어내는 것이 자기 습관인 줄 알고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의 내가 아닙니다. 상처가 비뚤게 함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상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꽃을 심기 전에 땅을 고르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내 안에 아픈 곳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큰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3분이어도 좋고 1분이어도 좋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앉으십시오. 방 안이어도 좋고 공원 벤치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참은 것 중에 진짜 참아야 했던 게 뭘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묻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때 눈물이 나오면 그냥 두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아온 마음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엔진 오일을 갈아주어야 오래 달립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돌보지 않으면 복은 와도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조금씩 풀리고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지고 눈빛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눈빛 말입니다. 여러분, 얼굴은 꾸밀 수 있습니다. 말은 잠시 조심할 수 있습니다. 자세도 의식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오래 숨기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오래 품고 살아왔는지,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눈에는 조용히 남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사람들을 만나보니 눈빛이 맑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믿음이 갔습니다. 많이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런 분들의 눈에는 남을 이기려는 날카로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사람을 이해하려는 조용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을 오래 품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고 늘 의심하고 늘 섭섭해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눈빛은 어느 순간부터 흐려져 있었습니다. 웃고 있어도 어딘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앉아 있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거울을 보시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 눈이 예전보다 많이 지쳐 보인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이룬 밤이 있고 배우자에 대한 서운함이 쌓인 날이 있고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는 새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면 눈빛이 무거워집니다. 집에 있는 유리창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리창을 오래 닦지 않으면 먼지가 조금씩 쌓입니다. 하루 이틀은 모릅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면 창밖을 봐도 모든 것이 흐릿해 보입니다. 하늘이 맑은 날인데도 밖이 흐려 보입니다. 바깥 세상이 흐려진 것이 아닙니다. 내 창문이 더러워진 것입니다. 눈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진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창에 먼지가 쌓인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 2000년 전 사람의 말인데 지금 들어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품고 있는 원망 가운데 많은 것은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를 오늘도 내일도 다시 꺼내어 아파합니다. 그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려고 쥐고 있지만 정작 타는 것은 자기 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숯을 쥐고 계십니까? 놓아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눈빛이 맑다는 것은 세상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많이 겪었지만 그 경험이 마음을 도구로 채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배신당한 적도 있고 손해본 적도 있고 외로웠던 적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려는 힘이 남아있을 때 눈빛은 다시 살아납니다. 작은 것 하나 권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늘 밤에 잠자리에 누우시면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마음속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 한 명이면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어도 좋고 서운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을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묻기만 하십시오.
이것을 30일 동안 해보십시오. 매일 밤 5분이면 됩니다. 3분이어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풀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뜨거운 숯을 내려놓기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의 창문을 조금씩 닦는 일입니다. 한 달 뒤에 거울을 보십시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이야기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결국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선해도 행동이 흐트러지면 복이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도 말에 절제가 없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눈빛이 맑아도 삶의 태도가 함부로 흘러가면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제가 오래 살아보니 사람의 품격은 큰 일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하는 말,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표정, 화가 났을 때 참는 모습,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작은 태도, 그런 것들 속에 그 사람이 다 보입니다. 광주에 윤재호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77이시고 아내분과 50년을 함께 사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저에게 아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평생 부자였던 적이 없어요. 예쁘다는 소리를 들은 적도 별로 없고, 그런데 50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남 뒷담화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다른 집 이야기를 가지고 올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집 며느리가 어쩌고 어느 집 아들이 저쩌고. 그러면 윤재호 씨의 아내분은 조용히 듣고 나서 한마디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집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그리고 찻잔에 차를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셨다고 합니다. 윤재호 씨가 아내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신문을 다 읽고 나면 항상 반듯하게 접어서 놓아요. 버릴 신문인데도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뭐가 대단한가 싶었는데 50년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버리는 것에도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참고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되 남의 마음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할 말은 하되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서운해도 품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청산유수라도 행동은 바위처럼, 말이 아무리 막힘없이 흘러도 행동에는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배신을 겪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정하게 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을 말할 때 이미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팔자라고 하고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해온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수백 명을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추적한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유전자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더 건강했고 더 오래 살았고 더 행복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젊을 때 이야기 아닙니까? 나이 70에 무슨 관계를 새로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누구에게 인사했는지, 오늘 점심에 누구에게 고맙다고 말했는지, 오늘 저녁에 누구를 생각하며 잠이 들었는지, 그 작은 것들이 관계이고 그 관계가 곧 복입니다. 복은 복권 당첨처럼 한 번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텃밭과 같습니다. 매일 물을 조금 주고 잡초를 조금 뽑아야 합니다. 한 달을 내버려 두면 밭이 거칠어지고 매일 조금씩 돌보면 몇 달 뒤에 푸릇푸릇해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거울을 보고 10초만 웃어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그 10초가 하루의 얼굴을 바꿉니다. 나체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긴 전화가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문자 하나면 됩니다. 요즘 잘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햇볕이 따뜻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생각이 내일 아침 눈빛을 조금 더 맑게 합니다. 셋 다 하기 어려우면 하나만 하십시오. 하나도 어려우면 10초만 하십시오. 10초도 시작입니다. 된장을 담가 본 분은 아실 겁니다. 오늘 담가서 내일 먹을 수 없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때가 되면 뚜껑을 열어 바람을 쐬어주고 위아래를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맛이 깊어집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돌보면 어느 날 깊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늦은 걸까요? 100년을 살아본 사람이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먼저 허리에서 보입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자기 안에 허리를 한번 세우는 것, 그것이 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든 얼굴은 살아온 마음의 기록입니다. 매일 찡그렸느냐, 매일 미소 지었느냐, 그 수만 번의 작은 선택이 모여 지금 내 얼굴이 되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마음이 어디를 향했느냐에 따라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도 보았습니다. 깊은 물처럼 편안한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이 오래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 그 작은 습관이 한 가정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이 굽고 말이 거칠어진 것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아팠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을 심기 전에 먼저 상처를 돌봐야 한다는 것, 울어도 괜찮다는 것, 약해지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눈빛도 이야기했습니다. 원망의 숯을 내려놓을 때 눈빛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맑은 눈빛은 세상을 모르는 눈이 아니라 세상을 많이 겪고도 마음을 지켜온 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 단정한 행동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남도 해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매일 이어가는 것이 곧 복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6가지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허리가 바로 서면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얼굴이 부드러워지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상처를 돌보면 눈빛이 맑아지고 눈빛이 맑아지면 행동이 단정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안에 있습니다. 진짜 복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가운데 마음에 남는 것이 있으셨습니까? 허리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상처 이야기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목소리 이야기를 듣다가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눈빛 이야기를 듣다가 오래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댓글에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긴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가장 필요한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적어보십시오. 바른 자세, 선한 얼굴, 편안한 목소리, 맑은 눈빛, 단정한 행동. 아니면 상처를 돌보는 용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기는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곁에 어머니가 계시거나 아버지가 계시거나 오래된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주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에게
오래 만나지 못한 이웃에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분도 아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 한마디가 굳어있던 얼굴을 조금 풀어주고 오래 닫혀있던 마음을 조금 열어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소리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동안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자기 안에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남은 날들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에 지금 여기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꾸 자기를 작게 만듭니다. 나는 이제 쓸모가 없다. 나는 이제 짐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잡자리에 누우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한번 웃은 것, 한번 참은 것, 한번 먼저 손 내민 것, 그 안에 이미 복이 있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거울 한번 보시고 가볍게 미소 한번 지어 보십시오. 그 얼굴이 바로 복이 머무는 얼굴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늘 그랬듯이 조용히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사람은 결국 끝까지 마음을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